네, 오늘 강의는 한 구독자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난 봄에 출자도에서 만난 김해 씨의 김민규 씨가 카톡을 통해서 주신 질문인데요. 좋은 목줄을 고르는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처음 낚시할 때 가장 궁금한 게 찌였고 두 번째로 궁금했던 게 목줄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김민규 씨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제가 평소 목줄에 관해서 받았던 다른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함께 간추려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목줄은 어느 회사의 줄이 가장 좋던가요? 제가 낚시 기자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그때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거론하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유튜브니까 그런 공정보도 제약 없이 까놓고 다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최고의 목줄 브랜드에 대한 제 대답은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특정 업체 그 제품을 언급을 피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 솔직히 말해서 딱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목줄은 없습니다. 한때 좋았다고 생각한 줄들은 있죠. 하지만 해가 바뀌면 그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낚시를 시작한 80년대에는 시가가 가장 좋은 줄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카본 줄을 개발한 코레아 화학 제품이니 당연했죠.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 이제 구멍찌 낚시 붐이 일기 시작하자 토레이, 유니티카, 썬라인, 바리바스 등등 이런 그 일본의 메이저급 낚시줄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낚시줄 시장의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제 기억에 90년대는 토레이, 2000년대 초반에는 유니티카, 2000년대 후반에는 썬라인이 강세를 보였던 것 같고 지금은 일본 원사를 OEM 수입해서 판매하는 한국 라인 회사들의 약진이 돋보이는 속에서 시마노, 다이와까지 뛰어든 혼전 양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본에서는 낚시 시장이 점점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 큰 화학섬유 회사들이 낚싯줄을 주력 사업에서 배제해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진 회사도 있고 또 반대로 그 틈을 이용해서 치고 올라오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메이커가 최고다라고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저는 웬만한 목줄은 다 써봤던 것 같아요. 제 돈 주고 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낚시 기자를 하다 보니까 써보라고 그냥 보내주는 줄들이 더 많았죠. 그런데 제가 안목이 없는 건지 아니면 줏대가 없는 건지 이 줄을 쓸 때는 이 줄이 좋고 또 저 줄을 써보면 저 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줄은 특히 목줄은 거기서 거기다. 저 결정적인 차이를 저는 못 느꼈습니다. 저는 소비자가 15,000원 이상의 목줄이면 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목줄 브랜드가 궁금하다면 저같이 둔감한 사람한테 묻지 말고 토너먼트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쓰는 목줄을 유심히 보세요. 경기 낚시를 뛰는 선수들은 목줄을 굉장히 까다롭게 고르고 또 그 시기에 가장 핫한 낚싯줄을 사용하거든요. 하지만 줄 회사에 소속된 스태프들이 사용하는 줄은 별 참고 자료가 못 됩니다. 당연히 그분들은 자사의 목줄만 사용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질문. 원줄은 나일론, 목줄은 카본줄을 주로 쓰던데 왜 그런가요? 릴에 감는 원줄은 조작성이 좋은 부드러운 줄이 좋고 이 바늘을 묶는 목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 강한 줄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줄은 부드럽고 가벼운 나일론 줄을 쓰고 목줄은 강도가 높고 무거운 카본줄을 씁니다. 나일론은 1937년 미국 듀퐁사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합성 섬유입니다. 이 섬유의 이름은 폴리아미드인데 듀퐁사에서 붙인 상표명이 나일론이었던 거죠. 나일론은 1960년대부터 낚싯줄로 생산되면서 낚시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가볍고 강한 데다가 성형, 또 염색, 코팅 이런 그 가공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전 세계 낚싯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일론은 물을 흡수해서 이 수중에서의 강도가 떨어지고 또 자외선에 약해서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나일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줄이 카본 줄입니다.
1971년 일본 코레아 화학에서 시트나 필름의 재료로 사용되던 폴리비닐리덴 디플로라이드라는 정말 긴 이름의 원료를 가지고 수명이 길고 이 수중 강도가 높은 새로운 낚싯줄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출시할 때 포장지에 PVDF라는 어려운 이름 대신에 플루오로 카본 원료라고 표시를 하면서 일본에서는 후로로카본, 한국에서는 카본줄로 불리게 된 거죠. 하지만 줄 속에 카본 성분은 전혀 없고 또 낚싯대의 원료인 카본 섬유와도 하등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일론 줄에 탄소 성분이 함유된 게 카본 줄이라느니 이 줄에는 카본 함량이 많아서 더 품질이 좋다느니 낚싯대 만드는 카본 섬유에서 그 실을 뽑아낸 게 카본 줄이라느니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카본줄보다 프로로 카본줄이 더 고급줄이다. 이런 말도 인터넷에 있던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일론줄과 카본줄의 특성을 비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비중을 보면 나일론은 바닷물의 비중 1.03과 비슷한데 반해서 카본줄은 1.78이라서 빨리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목줄로 쓸 경우에는 채비 정렬 속도가 카본줄이 훨씬 빠르죠. 하지만 원줄로 쓸 경우에는 수면 아래 살짝 가라앉는 나일론 줄이 더 쓰기 좋습니다. 연신율은 나일론이 14에서 30%, 카본줄은 8에서 30%인데 제품에 따라서 격차가 큽니다. 즉 카본줄이 더 적게 늘어나지만 제품에 따라서는 거의 나일론만큼 늘어나는 그런 카본줄도 있다는 거죠. 굴절율은 카본줄이 나일론줄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눈에는 카본줄이 잘 안 보입니다. 이건 목줄로서 상당히 큰 장점이죠. 흡수율도 카본줄이 현저히 낮습니다. 따라서 물속에 오래 있어도 카본줄의 강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외선에 견디는 성질도 카본줄이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그래서 나일론줄보다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버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나일론줄은 자연 상태에서 한 20-30년이면 분해되지만은 카본줄은 1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카본 목줄은 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질 때문에 목줄에는 카본줄이 적합하고 특히 구멍찌 낚시에서는 99% 카본줄을 목줄로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좋은 목줄을 고르는 기준이 뭐죠? 좋은 목줄을 결정짓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도, 또 하나는 유연성. 가장 좋은 목줄은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줄이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강도와 유연성은 상호 보완 관계가 아니라 상충 관계입니다. 즉 강한 줄은 유연성이 떨어지고 유연한 줄은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도가 높은 목줄을 택할 것인가 유연한 목줄을 택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강한 줄은 좀 빳빳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면 딱딱해요. 그런 줄은 이렇게 힘껏 당겨도 롤 상태에서 쉽게 안 펴집니다. 하지만 이 부드러운 줄은 느낌이 달라요. 이 만져보면 좀 말랑하고 이렇게 당기면은 살짝 늘어나면서 일자로 쉽게 펴집니다. 강한 줄의 장점은 잘 안 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부드러운 줄의 장점은 입질 빈도가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목줄이 더 좋은 줄일까요? 고수들은 대부분 강한 줄보다 유연한 목줄이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입질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고 강도는 그 차후의 문제라는 거죠. 유연한 줄의 강도가 좀 낮아도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고 테크닉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본도 어자원이 점점 줄면서 좀 연한 목줄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출시되는 제품들은 좀 유연성을 강조한 그런 목줄들이 많습니다. 즉 최근에 그 목줄 트렌드는 소프트입니다. 그럼 왜 줄이 부드러우면 입질 빈도가 높은 걸까요? 그 이유는 상중 하청의 조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좀 과장해서 그리긴 했지만 조류에 따라 이 줄이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각 층에서 미끼는 밑밥과 동조되어서 움직이게 되는데 목줄이 뻣뻣하면 이 하층의 미끼 움직임을 상층의 목줄이 잡아버려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연출합니다. 그러면 입질 빈도는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굵은 줄을 썼을 때 입질 빈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물고기가 그 줄을 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굵고 빳빳한 줄이 뭔가 이 미끼 움직임을 어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 어색함은 우리가 이 인위적인 견제로 미끼에 주는 긴장감과는 다른 겁니다. 특히 물고기 활성도가 떨어져 있거나 또 낚시 범위 내에 어떤 대상의 개체수가 적을 때는 빳빳한 목줄과 부드러운 목줄 사이에 입질 빈도 차이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고수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그렇다면 피해야 할 낚싯줄은 어떤 줄인가요? 네, 오래된 줄은 피해야 됩니다. 그 매장 한쪽 구석에 이렇게 방치돼서 먼지가 쌓인 줄이라거나 또 그 햇빛을 많이 받는 쪽에 진열되어 있는 낚싯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에 보면 가끔씩 이 배너 상단에 특가품이라고 뜨는 줄들은 재고떨이를 하는 오래된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싸다고 덜컥덜컥 사면 안 좋습니다. 반대로 너무 비싼 줄도 저는 비춥니다. 보통 그 50m 목줄 한 타리의 평균 가격이 15,000원 안팎인데 사실 낚싯줄로서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런데도 2만 원이 넘는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그런 목줄은 뭐 유통사의 기획이나 아니면은 그 디자인에 참여한 그 낚시 명인에 대한 로얄티 뭐 이런 요소들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여유가 있으면은 그런 줄 사서 쓰면 좋겠지만 투자한 금액만큼의 차이는 못 느끼실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나일론 줄을 목줄로 쓰면 안 되나요? 네, 써도 됩니다. 그 루어 낚시나 민물 낚시에서는 나일론 줄을 목줄로 많이 씁니다. 특히 지깅에서는 그 참치나 부시리가 물었을 때 그 초반 그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쇼크리드로 신축성이 좋은 나일론 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뱅에돔 띄울 낚시에서 미끼를 최대한 천천히 깔아앉히기 위해서 가끔 나일론 목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원투 낚시에서는 굵은 목줄을 많이 쓰는데 8호 이상 굵은 줄은 나일론 줄을 써도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카본 목줄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나일론 줄의 강도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카본 줄과 나일론 줄의 강도 비교를 여러 번 해봤는데 오히려 나일론 줄의 강도가 더 높게 나온 적도 많았습니다. 이 돌의 양쪽에 같은 굵기의 카본 줄과 나일론 줄을 이제 묶어서 이렇게 맞당기면은 오히려 카본 줄이 먼저 터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다만 나일론은 물속에 들어가면 강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강하다고 물속에서도 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나일론 줄과 카본 줄의 강도 차이가 우리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나일론 목줄도 좀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은 목줄의 호수 선택. 적합한 목줄의 굵기는 몇 호인가요? 하는 질문이네요. 목줄 굵기는 첫째 대상의 씨알에 따라서 결정되고 둘째 낚시터 환경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선 감성돔, 뱅에돔, 참돔의 사이즈별로 적합한 목줄 굵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30cm 미만은 0.85에서 1.25, 35cm 안팎은 1.25에서 1.5호, 40cm 안팎은 1.55에서 1.75, 45cm 안팎은 1.75에서 2호, 50cm 안팎은 1.75에서 2.5호, 55에서 60cm는 2에서 3호, 70cm 이상 참돔은 4호 이상. 한편 긴꼬리 뱅에돔의 목줄 호수는 이보다 한 단계씩 더 굵어집니다. 그리고 바닥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사실 목줄이 터질 때 고기 이 힘만으로 그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암초에 썰려서 끊어지죠. 그래서 바닥에 암초가 험한 곳에서는 평소보다 0.5호 이상 굵은 목줄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한편 어종별로 목줄을 타는 정도가 다른데 참돔, 감성돔은 목줄이 좀 둔감한 편이기 때문에 좀 굵은 목줄을 사용해도 되지만 뱅에돔, 긴꼬리 뱅에돔은 목줄에 민감한 어종이기 때문에 가는 목줄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 가장 많이 쓰는 목줄 호수는 구멍지 낚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목줄은 1.5호와 1.75호입니다. 감성돔 낚시의 경우에는 1.5호보다 더 가는 목줄은 필요 없다고 봐도 되고요. 오히려 겨울 원도에서는 2호나 2.5호 원줄도 많이 씁니다. 한편 뱅에돔 낚시라면 1호와 1.25호를 추가하고 긴꼬리 뱅에돔 낚시라면 2호와 2.5호를 추가하세요. 참돔 낚시의 경우에는 3호, 4호, 5호 목줄도 있어야 됩니다. 자, 여덟 번째 질문. 목줄의 길이는 얼마가 좋은가요? 이 찌낚시용 목줄의 평균 길이는 2발,
즉 3.5m입니다. 3.5m 길이는 5.3m 낚싯대에 고기를 걸었을 때 혼자 뜰 체질이 가능한 가장 긴 목줄의 길이입니다. 키가 크신 분이라면 4m 목줄을 써도 혼자 뜰 체질이 되지만은 파도가 일거나 또 발판이 높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좀 했다는 분들이 보면 이 긴 목줄을 선호합니다. 이 목줄이 길면은 좀 멋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종의 하이힐이에요. 불편합니다. 특히 고부력 채비의 긴 목줄은 의도가 불분명한 언밸런스 채비가 됩니다. 3호 수중지로 빨리 깔아앉혀봤자 이 목줄이 길면은 정작 미끼는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고부력 채비를 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또 파도가 많이 치는 상황에서는 얕은 여밭이라도 이 목줄을 짧게 해서 미끼를 안정시켜줘야 잘 낚입니다. 한편 전유동을 할 때는 목줄을 4m 내외로 좀 길게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뒷줄 조작이 서툴러도 최소한 그 목줄 길이만큼은 수심이 확보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서 1, 2m만 더 내려줘도 5, 6m 수심을 공략할 수 있으니까 바닥층을 좀 더 빨리 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감성돔 낚시의 경우고 뱅에돔 낚시에서는 전유동이라도 목줄이 길면 안 좋습니다. 뱅에돔은 빠르게 하강하는 미끼에는 입질하지 않고 목줄이 완전히 내려서서 이 스톱 견제가 걸린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는 미끼에 입질하기 때문에 목줄이 3m 내외로 좀 짧은 게 오히려 입질이 더 빠릅니다. 자, 상황별로 적합한 목줄의 길이를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9번째 질문. 낚시 도중 목줄은 언제 교체하는 게 좋은가요? 목줄에 큰 상처가 없고 또 큰 입질이 없었다면 하루 종일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은 고기를 여러 마리 낚거나 또 낚는 과정에서 여슬림이 있었다면은 손으로 훑어보고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갈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종에 상관없이 40cm나 45cm 이상의 큰 고기를 낚았을 때는 목줄에 상처가 없더라도 세 줄로 갈아주는 게 안전합니다. 그때 목줄만 갈지 말고 원줄의 하단부도 그 데미지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시 잘라내고 새로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질문은 원줄과의 밸런스에 대한 질문이네요. 원줄과 목줄은 각각 몇 호를 써야 최고의 강도가 나오나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원줄과 목줄의 조합을 보면 감성돔 낚시는 2.5호 원줄에 1.75 목줄, 뱅에돔 낚시는 2호 원줄에 1.5호 목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최상의 밸런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일론 줄은 약하고 카본 줄은 강하니까 나일론 줄이 카본 줄보다 약간 더 굵어야 최상의 밸런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나일론 줄과 이 카본 줄은 강도의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원줄과 목줄은 같은 호수를 쓸 때 가장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원줄을 더 가는 줄로 바꿔주면 더 잘 트일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목줄과의 밸런스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안 터집니다. 특히 이 도래묶음보다 집게를 할 경우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오히려 원거리 낚시에서는 원줄보다 목줄을 더 굵게 써야 밸런스가 많습니다. 흔히 이 원줄보다 목줄이 굵으면 언밸런스 채비라고 표현하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나일론 줄의 연신율은 14에서 30%라고 했죠. 그 말은 100m 거리에서 당길 때 14에서 30m나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목줄은 3, 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신도가 낮고 그래서 원줄보다 목줄이 더 잘 끊어집니다. 가령 2호 원줄에 2.5호 목줄을 쓰면은 2호 원줄이 터질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2.5호 목줄이 터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목줄이 예썰려 터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엿슬림이 없어도 인장 강도가 다해서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돔 낚시를 할 때도 4호 원줄에 5호 목줄을 쓰면은 4호 원줄보다 5호 목줄이 터지는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노리는 감성돔 낚시에서는 이 미끌림으로부터 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밸런스를 무너뜨립니다. 즉 원줄보다 1호 이상 가는 목줄을 써서 목줄만 끊어지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때도 최대한 강한 원줄을 준비해서 원줄과 목줄의 오차를 0.5호 이내로 줄여주면 채비 밸런스는 향상되고 강도는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자, 오늘 강의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요즘 트렌드는 강한 목줄에서 유연한 목줄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둘째, 목줄의 특성에는 카본줄이 맞지만 나일론 줄도 의외로 강하다. 그리고 셋째, 목줄의 굵기는 대상의 CR에 맞추되 그 바닥 지형도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넷째, 목줄의 길이는 두발 수심에 고정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조절해 줘라. 그리고 다섯째, 목줄의 밸런스는 원줄과 목줄이 같은 호수일 때 가장 강력해진다. 네, 오늘 목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외에 또 원줄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그런 질문들을 또 모아서 원줄에 대한 강의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